자, 비트코인은 현재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박스 지지 저항 안에 갇힌 채 옵션 만기와 바로 오늘자의 지표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형국은 딱 두 가지인데요. 오늘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66K 부근에 있는 매물대를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서 이 눌리는 자리에서 우리가 담아서 소폭의 반등번을 먹느냐, 아니면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하향분을 만들어서 아래쪽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고 긴 빅 랠리를 만드느냐. 결국 이 목표점은 같지만 우리가 어떤 곳에서 수익을 손실 없이 가져가냐에 대한 이러한 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자 단기적인 차트는 어떨까요? 금요일은 옵션 만기의 날이다. 바로 5시까지 이 옵션 만기에 따라서 차트가 엄청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옵션 만기와 오늘자 10시에 넘어서 있는 지표 발표까지 기술적 차트 분석으로만 우선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우선 제 포지셔닝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54.88%의 수익, 바로 이전에 있던 우리 아래쪽에 지지 매물대를 밟고 올라왔을 때 이 상승분, 고점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해당 수익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는 포지션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오늘 포지션에 좀 여러분들 도움될 만한 것들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계속해서 실시간 포지션 가져갈 예정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래쪽에 있는 링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관점에 대해서 먼저 보면요. 오늘 옵션 만기의 날이기 때문에 오후 5시까지는 이 옵션 만기의 지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겁니다. 그 옵션 만기의 최대 고통 자리를 보셔야 되는데요. 최대 고통은 이 옵션 만기 날 우리가 거래소가 자신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수많은 개미들에게 돈을 주지 않기 위해 억지로 끌어내리거나 끌어올리는 이런 수렴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근데 그 가격대가 지금 데리비트는 75K이고 바이낸스는 72K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67K에 있는데 72, 75 어떻게 느껴지세요? 너무 힘들다. 너무 높다는 거죠. 왜냐? 비트코인은 시총 자체가 높고 자신들이 이것을 모두 사들여서 75K까지 한 번에 올리고 한 번에 내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든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수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오늘 많이 올리기는 조금 힘든 장. 하지만 오후 5시 이후에 이 매수세가 떨어지면서, 자, 매수세 오후 5시에 왜 없어지겠어요? 거래소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많은 개미들을 죽이려면 올려야 됩니다. 근데 이 올리는 힘이 사라지면서 하방으로 떨어질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자리에서 갑자기 매도세가 나와버리면 패닉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변동성에 주의하셔야 되는 장입니다. 자, 그럼 옵션 만기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최대 고통 자리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이 개미들이 가장 많이 죽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옵션 베팅은요, 5시에 정해지는 가격에 따라서 개미들이 자신이 선택한 이 가격대보다 올라간다, 내려간다의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죽는 개미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죽는 개미들을 모두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정해두는 그나마 가장 많은 개미들을 죽이는 가격대가 최대 고통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에는 계속해서 이런 자리로 끌려간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랬죠. 시총이 높으면 이런 자리까지 끌고 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날은 청산 히트맵도 같이 봐야 된다. 자, 그럼 옵션 만기부터 볼 텐데요. 우리 67K에서 65K 부근을 보면 67.5K에서는 콜이 조금 더 많습니다. 자, 근데 크게 비등비등한 차이가 없다. 자, 그럼 68K 콜이 더 많습니다. 하락으로 내리는 힘이 조금 더 약하다 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도 상승이 조금 더 많고 69K에도 콜이 조금 더 많습니다. 자, 이렇다는 것은 콜과 숏이 크게 비교되진 않지만 콜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땐 계속 올라가도 뭐가 된다? 하락과 맞물리면서 횡보장이 나올 확률이 크다. 벌써 횡보를 시작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만 이 구간을 한 번에 치고 올라온다고 하면 이 70K를 죽이는 무빙을 살짝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 70K는 풋, 70K보다 아래로 떨어지는 건 개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개미들이 만약 여기 있는 개미들의 비율보다 높지 않다면 70K를 한번 찍어주면서 다시 한번 아래로 내릴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이것은 차트를 보면서 결정해야 되는 일이고 거기에 대한 실시간 지표들 오늘 다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옵션 만기장을 봤을 때 지금 이미 횡보를 시작하면서 5시까지는 조금 의미 없는 무빙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런 횡보장을 이탈하고 70K를 만들어도 뭐다? 다시 되돌린 구간이 나올 확률이 높다. 왜냐? 매수세가 나오기 때문에. 자, 매수세는
어디서 나온다? 75나 72까지 당기려는 이런 마켓 메이커들의 힘이다. 근데 이게 계속 나오는 힘이 아니라 5시 이후에 종료가 된다는 겁니다. 자, 순간적으로 매수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샀던 것들을 다시 팔아야겠죠. 자, 그 팔 때 뭐가 나옵니까? 강력한 하락분, 되돌림 자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5시까지 주의하셔야 된다. 그럼 이것을 조금 볼 수 있는 지지 구간들이 뭐냐? 바로 청산 히트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청산 히트맵을 한번 살펴보면 위쪽으로는 지금 68.3K까지 가장 강력한 물량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 전에는 67.9, 아래로는 66.5, 그 다음 66.3K 부근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 이런 자리들을 한번 차트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오늘 같은 날 말했죠. 매수세가 들어와서 위로 찍는다고 해도 되돌림 구간이 나올 수 있고 아래 구간부터 매도의 힘으로 눌러버려서 결국에는 횡보를 하다가 매도로 눌러서 다시 올라간다고 해도 이런 구간에서 저항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기준을 어떤 자리들로 정말 상세하게 보면 될까? 우선 68K 부근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보이는 POC 자리, 우리 투자자들이 정말 중요하게 보는 자리죠. 이런 자리들에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 익절이 나와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를 밟고 다시 올라갔을 때여야만 다시 한번 70K를 볼 수 있는데 이런 자리들도 한 번의 탈출이 남았기 때문에 부분 익절,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만 아래쪽을 보신다면 66.2K와 그 다음 우리가 보고 있던 65.8K, 약 66K죠. 이 구간에 지금 청산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를 터트리고 간다고 한들 다시 한번 이 65.8K에서는 반등이 나와줘야 우리가 단기 반등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구간이 무너진다면 제가 지금까지 고점을 고수해오던 이 아래 구간 62K를 무너뜨리면서 60K에 있는 이 유동성을 먹고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가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들은 정말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요런 자리들 그리고 5시 끝날 때 지금 요런 조건이 나와서 튈 것이다. 강력하게 롱 한번 들어가겠다. 혹은 강력하게 숏으로 한번 베팅을 하겠다. 이런 자리들 모두 제 관점이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자,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스터디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관점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왜 들어가는지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궁금하신 거 풀어나가면서 우리가 매매하는 습관 길러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스터디룸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있는 우리의 신청 링크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청 버튼만 누르시면 되는데요. 저희 구독자님들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스닥도 보면 우리 나스닥이 지금 하락을 했는데 비트코인이 방어를 꽤나 잘해준 편입니다. 일목구름의 상단에서 저항을 맞고 있죠. 자, 이런 저항이 나왔을 때 아래로 떨어지면서 일목구름의 하단에서 받아줄 것이다. 뭐냐? 이 지지 구간이죠. 이렇게 된다면 보통 캔들은 이 안에서 놀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상승분이 조금 나올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구름이 얇아지면서 뭐가 나온다? 이 일목구름이 음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음운으로 바뀐다는 것은 음수,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주봉에서도 여전히 상승세를 달리고 있지만 아래쪽에 있는 일목과 이격을 좁히지 못했다. 그래서 든든한 지지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FEG를 지금 터뜨리지 않는 선에서 요렇게 계속 횡보를 거치면서 옆차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패닉으로 아래에 크게 한 방을 꽂아도 이상하지 않은 장이니 여러분들이 하방 대응도 함께 해주시면서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추가 관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자리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비트코인은 심리적인 매물대와 차트 분석만으로 봤을 때 하락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1시간 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생겼다. 이곳에서는 CPI의 반등으로 인해서 FEG를 동반한 이러한 매물대가 생기는데 사람들은 이 진한 매물대를 보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지지 반등을 보고 이곳에서 손절가가 잡혀 있었을 거다. 그래서 세력들은 이런 곳들을 한 번에 뚫으면서 개미들의 롱을 쳐내고 다시 한번 이 위로 올라갔을 때 요 매매 구간 안으로 들어왔다는 안심하에 매수를 한 개미들까지 아래로 털어버리면서 다시 한번 이 아래에 있는 62K, 자, 이 자리는 정말 강력한 매물대죠. 이 자리에서의 반등을 꾀하고 우리 채널의 상단부에서 정확하게 익절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눌림 자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1시간 봉에서는 이평선을 이탈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내려온다는 조짐이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 오늘은 계속해서 횡보장이 이미 시작됐지만 단 한 차례의 상승
상승장 나온다고 하더라도 70K에서의 다시 눌림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66K에서 받아주는 상승장에서 다시 한번 꺾이는 장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유의미한 구간들 계속 실시간으로 호가장 보면서 잘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저희 스터디룸 계신 분들은 제가 계속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스터디룸 혹은 댓글 통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